네, 증시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을 저가 매수 관점에서 골라야 할지,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오늘 좀 해결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잠실지점의 홍용찬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퀀트로 시장을 많이 보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어떤 상태, 어떤 지수대라고 보세요? 예. 2002년 4월 예. 이후로 현재까지 코스피 시장의 PBR을 일자별로 평균을 내보면 1.18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일자 PBR은 0.88배였습니다.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PBR이 0.88배보다 더 많이 하락했던 하락장을 좀 살펴보면요. 2002년 이후로 딱 3번이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PBR이 0.72배까지 하락했었고요. 2008년 10월 금융위기 때 PBR이 0.78배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때 PBR이 무려 0.59배까지도 하락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PBR 0.88배 수준은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약간 좀 덜한 수준의 저평가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PBR 1배 미만이면은 우리 시장 저평가돼 있다. 이러한 부분은 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은 다 아실 텐데 문제는 어느 정도 시점에 어느 정도나 지수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이런 부분도 퀀트로 좀 알 수 있나요? 예, 통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죠. 예. 이제 코스피 지수의 상승 확률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2년 4월 24일부터 2022년 9월 13일까지의 데이터를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영업일 수로는 약 5천 영업일 정도가 되는데요. 이 5천 영업일 전체를 갖다 놓고 그중에 아무 날짜나 임의로 무작위로 선택한 다음에 20영업일 후에 상승에 있을 확률을 구해보면 56.6%입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질 확률은 43.4%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 통계는 5천 영업일 전체에 대한 통계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저평가 국면입니다. 아까 제가 PBR이 0.88배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예. 그래서 PBR이 0.85배와 0.95배 이 사이에 있을 때가 얼마나 됐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5천 영업일 중에서 535개의 영업일은 PBR이 0.85와 0.95배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535개의 영업일만 따로 떼어서 또 통계를 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20영업일 후에 상승했을 확률은요. 62.8%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네. 나가고 있네요. 네, 62.8%인데요. 그러면 아까 전체적이었을 때는 통계가 56.6%였는데요. 62.8%로 승률이 6%가 올라갔습니다. 저평가 국면에서 주식을 매수하시면 이렇게 승률면에서 유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20영업일 후에 상승해 있을 확률뿐만 아니라 60영업일 후, 120영업일 후, 250영업일 후에 상승해 있을 확률도 전부 다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재미있는 통계는요. PBR이 0.85와 0.95배 사이에 있을 때 250영업일 후에 상승해 있을 확률은 무려 82.7%였다는 거고요. 수익률의 평균값은 14.7%였다는 겁니다. 자, 250영업일 후는 약 1년 후를 얘기하는 거죠. 1년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신다면 지금 현재 시점은 주식을 매수하기에 되게 유리한 시점인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식 투자를 중단하기에는 되게 좀 아쉬운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내가 현금 100%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주식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일 텐데 그래도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저가 매수 종목을 찾는다면은 사실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우상향 기조 앞으로 예상을 하셨으니까 인덱스를 투자하셔도 되겠지만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시장을 아웃퍼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기준은 어떻게 잡을까요? 다양한 투자 전략들을 백테스트 네. 하다 보면은 좀 재밌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들을 이용해서 또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현상은 가치주 이상 현상입니다. 말 그대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특이하게 수익률이 좋은 현상입니다.
단순히 저 PBR만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만으로도 제법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항상 수익률이 좋은 건 아닙니다. 성장주의 수익률이 엄청 좋을 때도 있고요. 그런 반면에 가치주의 수익률이 부진한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하반기가 그런 구간이었고요. 하지만 그런 기간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네. 백테스트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수 시점 직전 연도 단기 순이익이 흑자인 종목을 필터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자, 매년 6월 마지막 거래일에요. PBR이 1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요. PBR 1 이상인 종목을 전체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요. 또 PBR 1 미만인 종목 전체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왔고요. 네. 1년 동안 투자했을 때 그 투자 1년간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기간별로 비교를 하게 되면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2개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22번의 기간 중에서 2번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PBR 1 미만인 종목들의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자, 수익률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22년 동안 연평균 복리 수익률로요. PBR 1 미만인 종목들은 15.8%고요. PBR이 1 이상인 종목들은 고작 0.8%밖에는 못 얻었습니다. 자, 요 15.8%로 22년 동안 복리로 투자했을 경우 총 투자 수익률은 2,400%가 되고요. 그 다음에 PBR이 1 미만인 경우 0.8%로 22년 동안 복리로 투자하게 되면 고작 19%의 수익률밖에는 얻지 못합니다.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그러네요. PBR이 작은 종목만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만으로도 제법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주로 PER, PBR을 보자. 이 부분이 낮은 종목을 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PER, PBR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현상은 저변동성 이상 현상입니다. 네. 말 그대로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이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 특이하게 수익률이 좋은 현상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자,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리스크가 큽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수익률이 더 높아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막상 통계를 내보면 좀 반대로 나옵니다.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은 건데요. 이게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은 지루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을 통해서 좀 수익 내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덜 갖게 되고요. 시장에서 좀 소외되다 보면은 기업이 가져야 될 적정 가치보다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만 따로 빼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그 포트폴리오 안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편입될 확률이 높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포트폴리오는 더 수익이 괜찮을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변동성도 뭐 높고 낮다 우리가 뭐 감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뭐 수치로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변동성을 예. 정의하기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변동성을 과거 1년 동안 월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로 정의해서요. 한번 백테스트를 네. 진행해 봤습니다. 매년 6월 말 시가총액 상위 500개 종목을 찾습니다. 그 500개 종목 중에서 일단 그 500개 종목을 추린 다음에 그 500개 종목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낮은 상위 50개 종목으로 계속 리밸런싱해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2000년 6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24일까지 총 수익률은 857%입니다. 예, 반대로 변동성이 높은 상위 50 종목으로 계속 네. 리밸런싱해서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놀랍게도 마이너스 97%입니다. 자, 변동성이 작은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유념해야 될 것은 내가 굉장히 트레이딩을 엄청나게 잘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면 변동성이 큰 종목은 건들지 않는 것이 좀 수익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궁금해서 쭉 찍어봤는데 그래도 뭐 PBR 1배 미만인 종목이 있기는 있네요. SK 하이닉스가 0.93 그리고 현대차가 0.56. 그런데 뭐 이 종목들이 변동성이 물론 뭐 테마주보다는 낮겠지만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종목도 유망 종목에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유망 종목을 어떤 걸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같이 줘야 됩니다. 요즘에. PR, PBR이 좀 낮아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또 통계적으로 찾아가지고 또 뭐 이렇게 엑셀로 또 돌려보고 또 이렇게 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딱 유망 종목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을 기약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변동성 이상 현상 뭐 이용해서 변동성이 낮은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전략을 네. 이제 로우볼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요. 네. 이제 로우볼 전략을 활용하는 ETF도 한국 시장에 몇 개 상장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잠실 지점의 홍용찬 P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